물속에서 새로운 자극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이버가 된다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이죠. 압력을 느끼고 거의 무중력 상태로 수영을 할 수 있으며 보고 듣는 것이 색다릅니다. 이것은 물과 공기가 갖는 물리적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다이버인 여러분의 안전과 즐거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당장 지금도 여러분은 여러분을 둘러싼 대기 속의 공기가 가하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1바 또는 1대기압이라고 합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면 물은 이러한 압력을 증가시킵니다. 10m 또는 33피트 수심의 물은 대기의 1기압과 같은 압력을 추가합니다. 따라서 매 10m 또는 33피트만큼 단위로 하강할 때마다 압력은 1바 또는 1대기압씩 늘어납니다. 물은 압력이 증가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지만 공기와 같은 기체는 압축됩니다. 그러므로 깊은 곳으로 갈수록 압력이 분자를 서로 조밀하게 밀어서 공기 부피가 줄어들고 밀도가 늘어납니다. 이러한 압력, 부피, 밀도의 관계는 여러분의 귀, 부비동, 폐 및 마스크와 같은 공기 공간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또한 부력 조절과 물속에서 당신의 공기가 얼마 동안 지속되는지도 영향을 줍니다. 화면에 나온 것처럼 압력 및 기체 부피, 그리고 밀도 사이에는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10m 또는 33피트에서 압력은 수면 압력의 2배가 됩니다. 즉, 공기 부피는 절반으로 밀도는 2배가 됩니다. 상승할 때도 같은 관계가 적용됩니다. 다이버가 상승하게 되면 기체가 다시 팽창하고 수면에서는 공기로 가득 찬 상태가 되죠. 하지만 만약 깊은 곳에서 풍선을 부풀린 다음 밀봉한 후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가 팽창해서 풍선이 터지겠죠. 이를 예방하려면 풍선을 봉하지 않은 상태로 상승하면서 팽창한 공기 일부를 배출해야 합니다. 이 개념은 매우 중요하니 잠시 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죠. 물속으로 하강하면 수압 때문에 신체 속 공간의 공기가 압축되는데요. 하강 시에는 주로 귀, 부비동, 마스크가 이 영향을 받습니다. 압착은 수압과 공간 사이의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불편한 느낌입니다. 계속해서 하강하면 압착 때문에 다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 공간에 공기를 추가하여 압력 평형을 맞추면 압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압력 평형이라고 하죠. 귀와 부비동을 압력 평형하려면 코끝을 손가락으로 살짝 쥐고 부드럽게 숨을 내쉽니다. 침을 삼키고 아래턱을 좌우로 움직여도 됩니다. 마스크를 압력 평형하려면 코를 통해 마스크 속으로 살짝 숨을 내쉬어 공기를 불어넣으면 됩니다. 불편함을 느끼기 전에 하강하면서 자주 압력 평형을 하세요. 절대 고통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압력 평형을 할 수 없으면 즉시 하강을 멈추세요. 버디나 강사에게 신호를 보내세요. 어려운 상황을 알리지 않으면 당신이 불편을 겪는지를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조금 상승하여 다시 시도하세요. 그래도 압력 평형을 할 수 없으면 다이빙을 멈추고 다른 날에 다시 시도해보세요. 공기 공간을 압력 평형하지 않고 계속 하강하면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감기나 알레르기는 폐색을 일으켜 압력 평형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지므로 회복될 때까지는 다이빙을 하지 않습니다. 압력 평형은 부드럽게 하세요. 압력 평형을 무리하게 하거나 너무 길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압력 평형을 무리하게 하거나 너무 길게 하면 귀에 심각하고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귀마개는 압력 평형을 할 수 없는 공기 공간을 생성하니 스쿠버 다이빙 중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압력이 증가하면 신체의 다른 공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드문 일이지만 떼운 치아 내부에 공기 공간이 생겨 불편함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압력 평형할 방법은 없지만 치과 의사는 바로 잡을 수 있죠. 드라이수트는 다이버의 몸을 압착하는 공기층이 있는데요. 패디 드라이수트 다이버 코스를 받게 되면 공기를 추가해 공기층을 압력 평형하는 법을 배웁니다. 공기는 다이버가 상승하게 되면 팽창하게 되며 보통 가만히 놔두면 내의 공간, 마스크 및 부비동을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팽창되는 공기는 폐와 관련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폐는 스쿠버를 사용할 때 깊은 수심에서 정상 부피를 유지합니다. 숨을 멈춘 채로 상승하면 공기 팽창 때문에 폐가 팽창해서 파열될 수 있는데요. 마치 깊은 곳에서 밀봉한 풍선이 터지는 것과도 비슷하죠. 스쿠버 다이빙에서 지속적으로 호흡하고 절대로 숨을 참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조금만 수심이 바뀌더라도 폐 과팽창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숨을 참으면 폐에 과팽창이 일어나 마비나 죽음을 포함한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 치료를 위해서는 제압 챔버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다이빙 장소는 제압 챔버에서 여러 시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폐 과팽창이 아무리 심각하다고 해도 놀랄 만큼 간단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숨을 참지 않고 계속 호흡하면서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상승 중에 팽창한 공기가 별 문제 없이 배출됩니다. 호흡기를 입에 물고 있지 않다면 천천히 숨을 내쉬고 지속해서 버블을 내뿜어 숨을 참지 않도록 하세요. 또 폐 폐색이 있을 때는 다이빙하지 마세요. 공기를 폐 속에 가두어 폐 과팽창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드물지만 신체 공간 일부에 역압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팽창한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감기나 알레르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역압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강조하지만 감기에 걸린 채로 다이빙은 금물입니다. 또 소화기관에 형성된 기체가 배출되지 않으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매우 드물지만 치아 충전한 곳 아래의 공간 역시 역압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역압착을 느낀다면 상승을 중단하세요. 1m 또는 수피트 정도 하강해서 갇힌 공기가 배출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 좀 더 천천히 상승을 이어나가세요.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깊은 곳으로 내려가 압력이 증가할수록 가스 부피가 줄어듭니다. 즉 깊은 곳으로 내려갈수록 매 호흡 시 소모하는 탱크 속 공기의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즉 수심이 깊어질수록 공기 소모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죠. 깊은 곳에서는 공기가 더 짙어지므로 호흡할 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스쿠버 다이빙 중에는 천천히 깊은 호흡을 하고 숨이 차거나 숨가쁜 상태가 되지 않게 하세요. 문제가 발생하면 멈춘 다음 천천히 깊게 호흡하여 회복하세요. 스쿠버 다이버로서 기억해두세요. 하나, 지속적으로 호흡하고 절대로 숨을 참지 마세요. 둘, 느리고 깊은 숨을 쉬세요. 셋, 숨이 차거나 숨가쁜 상태가 되지 않게 하세요. 넷, 문제가 생겼다면 하고 있던 행동을 멈추고 천천히 깊은 호흡을 하여 회복합니다. 물체를 물속에 넣으면 부력이 물체를 위로 밀어 올립니다. 위로 올리는 힘은 밀어낸 물의 무게와 동일합니다. 물체가 뜨거나 가라앉거나 물체의 무게가 물보다 가볍거나 무겁거나 같아도 그것과 상관없이 물을 밀어냅니다. 다이버는 기본적으로 웨이트 시스템과 BCD를 사용해서 부력을 조절합니다. 하강할수록 부력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요. 공기를 추가해서 줄어드는 부력을 상쇄할 수 있죠. 상승할 때는 부력이 늘어나므로 공기를 배출해서 조절하세요. 호흡 역시 부력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약간 늘어나고 내쉴 때는 약간 줄어들죠. 부력 조절에 익숙해지면 하강 및 상승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어떤 수심에서도 멈출 수 있으며 에너지를 절약하고 바닥에 닿지 않거나 수면에 편안하게 떠 있을 수 있습니다. 레크레이션 목적의 다이빙은 혼자가 아니라 버디와 함께 다이빙해야 합니다. 함께 다이빙을 계획하고 장비 착용을 돕고 서로의 안전을 점검하죠. 또 다이빙 시간을 알려주고 문제가 있으면 서로 돕고 다이빙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합니다. 버디 시스템은 실용성과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데요. 이는 버디와 협력하고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서로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이빙이 사회적 활동이라는 점도 그 이유입니다. 버디 시스템을 사용하면 소중 모험과 경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게 되므로 다이빙이 훨씬 값지고 즐거워질 겁니다. 여러분은 수중에 가기 위해 잘 맞는 장비 없이는 다이빙을 즐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스쿠버 장비에 대해서 알아야 다이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 및 선택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말이죠. 대부분의 다이버들처럼 여러분도 자신의 장비를 알게 되는 즐거움을 느낄 겁니다. 스쿠버 장비는 제조사, 스타일, 모델이 정말 다양하므로
여러분의 신체 사이즈와 취향에 어울리는 장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진 일이죠. 그럼 가장 좋은 장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초보자라면 스쿠버 장비의 기능과 작동 원리에 관한 기본을 배운 다음 패디 리조트 또는 다이브 센터의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구매한 장비는 적절히 관리하면 수년간 사용할 수 있지만 스쿠버 역시 다른 기술처럼 계속 발전하고 있죠. 그러니 항상 최신 기술을 파악하세요. 앞으로 계속 장비를 교체하게 될 텐데 이것은 노후화로 장비가 작동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새로운 장비를 더 좋아하기 때문일 겁니다. 다이빙 장비의 선택 및 관리에는 몇 가지 기본이 있으며 사실상 모든 장비에 적용됩니다. 선택 시의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적합성, 착용감 및 편안함입니다. 적합성이란 계획하는 다이빙에 적합한가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찬물에서는 더운 지방에서 사용하는 짧은 웨트수트가 아니라 전신 웨트수트를 선택하는 것처럼 말이죠. 많은 장비는 사이즈가 맞지 않으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착용감도 중요합니다. 올바른 사이즈를 선택하면 적절한 착용감을 얻을 수 있죠. 편안함이란 장비가 잘 맞는 느낌과 구성이 올바름을 뜻합니다. 몸에 잘 맞도록 적절히 조절한 장비는 대체로 편안합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요. 편안하지 않다면 다른 장비를 찾아보세요. 적합성과 착용감, 편안함 다음으로 고려할 사항에는 비용과 자신에게 적합한 기능이 포함됩니다. 물론 정비의 편의성도 포함되지만 다이빙 업체는 대부분 직접 판매하는 브랜드를 정비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색상이나 스타일은 다른 키트에 맞춰서 정할 수 있습니다. 또 개별 장비와 함께 사용하는 액세서리도 잊지 마세요. 액세서리는 작지만 큰 즐거움을 더해주니까요. 다이빙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장비 관리에는 매번 사용 전에 제대로 작동하는지와 착용의 적절성 및 손상 여부 검사가 포함됩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장비로 다이빙하지 마세요. 올바르지 않은 점은 다이빙 전에 반드시 교정하세요. 다이빙이 끝나면 항상 깨끗한 민물로 세척하고 그늘에서 말린 다음 보관하세요. 가능하다면 장비를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세요. 일부 장비는 전문가가 수행하는 추가 유지관리 및 정비가 필요합니다. 또 제조사의 설명서를 참고하여 유지관리 및 정비에 관한 모든 요구사항을 따르세요. 눈이 적절하게 초점을 맞추려면 공기 공간에 닿아야 하므로 마스크가 필요한데요. 마스크는 압력 평형이 필요한 공기 공간을 생성하므로 눈과 코를 완전히 덮어야 합니다. 물안경은 압력 평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스쿠버 다이빙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스쿠버 다이빙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좋은 품질의 마스크를 선택하세요. 지역 패디 다이브샵에서 착용과 확인을 위해 도와줍니다. 착용에 문제가 없다면 슬림한 외형과 넓은 시야를 따져보세요. 실리콘 색상은 일반적으로 투명 혹은 검정이며 프레임 색상은 대체로 다양한 편입니다. 새 마스크를 구매했다면 클리너로 마스크의 안쪽을 문질러줘야 될 수도 있는데요. 제조사 설명서를 확인해보세요. 마스크가 얼굴에 딱 맞고 편안하도록 스트랩을 조절하세요. 스트랩은 정수리 뒤쪽으로 걸면 됩니다. 스노클은 레크레이션 다이빙의 표준 장비입니다. 스쿠버 공기를 낭비하지 않고 물속이나 파도 속에 얼굴을 담근 채 호흡하고 보면서 수영하며 쉴 수 있게 해주죠. 또 상승 후 공기가 부족할 때에도 유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마스크와 스노클은 함께 선택합니다. 스노클은 클립이나 스노클 키퍼로 부착합니다. 정수리 위에 걸어서 조정했을 때 편안하게 잘 맞는 것을 선택하세요. 많은 다이버들은 대체로 사용하지 않을 때 분리할 수 있는 스노클을 선호합니다. 스쿠버용 스노클은 대체로 물을 불어내는 것을 도와주는 자가 배수 밸브와 튀어들어오는 물을 줄여주는 가드가 달려 있습니다. 착용감과 옵션이 적절하다면 보통은 마스크에 어울리는 색상을 고르면 됩니다. 핀은 강력한 다리 근육이 몸을 밀어서 물속을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웨트수트 부츠와 함께 착용하는 조절형 핀이나 슬리퍼처럼 생긴 풀프 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서는 웨트수트 부츠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보통 풀프 핀이 적합하죠. 블레이드 및 포켓 크기를 고려해서 핀을 선택하세요. 블레이드가 작은 핀은 스노클링에는 좋지만 스쿠버에는 맞지 않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에 적절한 핀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발에 잘 맞는 것을 고르세요. 핀에는 제작에 사용된 소재 외에도 스플릿과 물 배출처럼 성능 향상에 관한 옵션이 있습니다. 조절형 핀에는 퀵 릴리즈 버클이나 스프링 힐처럼 조절, 착용 및 제거를 편리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패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러한 옵션을 선택하세요. 핀 점검 및 조절 외에 퀵 릴리즈 버클이 있을 경우 버클을 잠가두는 것 정도가 보통 다이빙 전에 해야 할 일입니다. 풀프 핀을 물에 적셔서 신고 벗기 쉽게 해두세요. 다리의 움직임이 제한적인 사람에게 일반적인 핀은 큰 쓸모가 없지만 다른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이버는 물갈퀴 장갑을 사용해 놀라운 힘으로 수영할 수 있죠. DPV는 어떤 다이버든 수중을 이동하는 데 사용 가능한 재미있는 방법이지만 만약을 대비해 손이나 발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쿠버 키트는 사실 4가지 장비 시스템이 통합된 단일 패키지입니다. BCD는 모든 장비를 하나로 모으는데요. 앞서 배운 대로 부력을 조절하는 데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탱크는 호흡기에 고압 공기를 공급하고 호흡기는 다이버가 숨을 들이쉴 때 공기를 제공하죠. 웨이트 시스템에는 하강하기 적절한 양의 납이 들어있으며 퀵 릴리즈 시스템을 통해 응급시에 웨이트를 쉽게 떨어뜨릴 수 있게 합니다. 각 시스템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알아보죠. 스쿠버 장비는 일반적으로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모든 장비가 통합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나만의 스쿠버 키트를 구성하면 취향에 잘 맞출 수 있습니다. BCD의 구성 요소는 5가지입니다. 먼저 부력을 조절하기 위해 공기를 부풀리고 공기를 빼는 블래더가 있습니다. 블래더는 탱크를 안전하게 고정하는 밴드가 달린 하네스 또는 자켓과 통합되어 있습니다. 저압 인플레이터를 사용하면 버튼 하나로 탱크 속 공기를 직접 블래더에 넣을 수 있죠. 다른 버튼은 블래더에서 공기를 빼거나 또 입으로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과압 밸브는 블래더에 실수로 공기를 너무 많이 넣어서 터지는 것을 예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일부 기종은 BCD의 공기를 빼기 위한 퀵 덤프 릴리즈가 달려 있습니다. 웨이트 시스템 포켓에는 납 웨이트가 들어있는데 여러분은 신속하게 웨이트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BCD의 기능에 관해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일부 기종은 올바른 사이즈와 잘 맞는 것 외에 다른 것보다 공기 용량이 더 큰 것도 있습니다. 포켓과 액세서리 보관 및 고정에 필요한 D링은 매우 편리하죠. 많은 다이버들은 키트를 쉽게 벗을 수 있게 해주는 숄더 퀵 릴리즈를 선호합니다. BCD는 가장 패셔너블한 장비 중의 하나로 선택 가능한 디자인이 다양합니다. 익스포저 수트를 착용하는 동안 BCD를 몸에 꼭 맞대 꽉 조이지 않도록 조절하세요. BCD를 완전히 부풀려서 호흡이 불편하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조절이 끝나면 비상용 호루라기를 저압 인플레이터에 부착하고 호흡기 구성 요소의 일부를 고정하는 호스 고정 장치를 부착하세요. BCD를 관리하는 동안 블래더 내부와 외부를 잘 세척하세요. 물을 빼고 말린 다음 내부에 공기를 약간 넣어 보관하세요. 호흡기는 5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1단계는 탱크 밸브에 부착되어 다른 구성 요소에 공기를 공급합니다. 다이버는 2단계로 호흡하는데요. 숨을 들이쉴 때 또는 수동으로 퍼지 버튼을 누를 때만 공기를 공급해줍니다. 예비 공기 공급원은 응급시에 공기를 나눠주는 데 사용하는 긴 호스에 달린 2단계입니다. 다른 유형의 예비 공기 공급원에 대해서도 배워볼 겁니다. 저압 인플레이터 호스는 BCD 인플레이터로 공기를 공급하며 SPG, 즉 잔압계는 남은 공기의 양을 알려줍니다. SPG는 독립형일 수도 있고 다이빙 컴퓨터의 일부일 수도 있는데요. 호스에 달려있거나 다이빙 컴퓨터로 공기 공급 정보를 전달하는 트랜스미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호흡기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호흡의 용이성입니다. 현대식 호흡기는 레크레이션 다이빙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만
보통 고급 모델일수록 호흡하기 가장 쉽습니다. 호흡기에는 요크 시스템 또는 딘 시스템이 있습니다. 많은 다이버들은 요크 시스템 애댑터가 있는 딘을 선택합니다. 다양한 고급 모델 호흡기들은 조절을 통해 호흡을 최적 상태로 유지할 수 있죠. 일부 기종은 입에서 빠졌을 때 우발적인 공기 배출을 막아주는 다이빙 또는 다이빙 전 스위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긴 호스에 달린 보편적인 2단계 외에도 2단계와 BCD 인플레이터가 통합된 예비 인플레이터 레귤레이터를 예비 공기 공급원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다이버는 독립형 포니보트를 사용해서 버디의 도움 없이 공기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호흡기를 준비하려면 이러한 구성 요소를 적절한 포트에 부착해야 하는데 이러한 작업은 스쿠버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호흡기는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지만 정비에 관한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세척할 때는 공기 주입구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1단계의 먼지 마개를 제자리에 단단히 조이거나 탱크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두세요. 민물로 2단계를 세척할 때는 퍼지 버튼을 누르지 마세요. 물이 1단계 호스 쪽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습니다. 호흡기는 보통 1년에서 2년 간격으로 전문적인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제조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이브 센터에 점검을 의뢰하세요. 스쿠버 호흡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공기는 1단계에서 2단계로 흘러들어가는데요. 마우스피스와 플렉시블 다이아프램과 일방통행식의 밸브로 구성된 컵을 생각하면 됩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수압 때문에 다이아프램이 안쪽으로 당겨져서 공기 밸브 레버를 누릅니다. 이렇게 해서 공기를 들이쉬게 됩니다. 숨을 내쉴 때는 다이아프램이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고 레버가 들어올려져 밸브가 닫힙니다. 일방통행식 밸브는 내쉰 공기를 물속으로 배출하는데 이때 공기방울이 생깁니다. 다양한 기종이 있지만 이렇게 단순한 설계로 스쿠버 다이빙을 가능하게 해주죠. 간혹 탱크라고 불리는 스쿠버 실린더는 호흡용 고압 공기가 들어있습니다. 강철 또는 알루미늄 합금 재질이며 열고 닫는 것에 따라 호흡기로 공기를 흐르게 하거나 막아주는 크롬 도금 밸브가 달려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크기가 다양하며 요크 밸브 또는 딘 밸브를 고려해서 호흡기를 맞추면 됩니다. 일부 딘 밸브에는 인서트 삽입이 가능해 요크 호흡기도 장착 가능합니다. 모든 탱크는 금속 몸체에 표시가 찍혀 있고 작동 압력과 압력 테스트의 날짜 및 검사 일자가 기재된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다이브 센터에서는 탱크 충전 시 이러한 것들을 확인합니다. 화면 속에 탱크에 부착된 표시가 보입니까? 엔리치드 에어 나이트룩스로 충전했다는 뜻이죠. 이러한 탱크를 사용하려면 엔리치드 에어 다이버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엔리치드 에어에 관해서는 조금 후에 알아보도록 하죠. 다음 주의사항을 따르세요. 무방비 상태로 탱크를 세워놓지 마세요. 특히 키트를 조립할 때 말이죠. BCD가 위에 오도록 눕혀두면 굴러떨어지지 않습니다. 보트나 차량에서 탱크가 구르거나 미끄러지지 않게 단단히 묶고 막아두세요. 보트에서는 탱크가 떨어져서 다치거나 장비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반에 잘 보관하세요. 스쿠버 탱크는 압력 검사를 2년에서 5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하고 유관 검사는 매년 받아야 합니다. 지역 다이브 센터에서 검사를 받으세요. 밸브를 열고 닫을 때는 조심스럽게 하고 공기를 완전히 비우지 마세요. 다이빙 전으로 탱크를 눕혀주세요. 하지만 보관할 때는 쓰러지지 않을 만한 장소에 두고 과도한 열을 피해야 합니다. 스쿠버 공기는 특수하게 여과 처리가 된 특별한 호흡 공기용 컴프레셔로 충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문 다이브 리조트나 다이브 센터에서만 탱크를 충전하세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웨이트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퀵 릴리즈입니다. 비상시에 확실하게 물에 뜰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웨이트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BCD 웨이트 시스템은 대부분 제거할 수 있는 포켓 2개가 있습니다. 또한 트림 조절, 즉 물속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제거할 수 없는 소형 웨이트도 있습니다. BCD와 웨이트의 배치에 따라 트림이 결정되는데요. 여러분의 강사가 웨이트를 조절하여 물속에서 수평 자세를 잡는 방법을 보여줄 겁니다.
BCD 통합식 웨이트 시스템이 가장 보편적이지만 별도의 웨이트 벨트를 사용하는 다이버도 있습니다. 또 강사는 트림 조절에 도움이 되는 소형 액세서리 웨이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착용할 웨이트의 일부이기 때문에 퀵 릴리즈가 필요 없습니다. 다이버로서 배우게 될 기술로 넘어가 볼까요? 이러한 기술 전체 또는 대부분을 첫 제한수역 다이빙 중에 연습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보게 될 미리 보기에서는 장비 및 다이버 대부분에 적용되는 기초를 다룹니다. 하지만 기술 습득 방법은 여러 가지이므로 강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장비에 맞춰서 다른 방법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키트 셋업입니다. 먼저 모든 장비의 착용성과 손상 여부를 검사하세요. 새 BCD는 적어도 탱크 밴드를 물에 적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조절된 상태로 있게 됩니다. 밸브 입구가 BCD 쪽을 바라보게 해서 BCD를 이 정도 높이까지 탱크에 밀어 넣으세요. 나중에 본인에게 맞도록 조절할 수 있습니다. 꽉 조인 다음 탱크 밴드를 잠그세요. 밴드는 제각기 다르니 필요하면 강사의 도움을 받으시고요. 이제 BCD를 들어올려 탱크가 미끄러지거나 움직이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헐겁다면 밴드를 꽉 조이세요. 1단계 먼지 마개와 탱크 밸브 마개가 있다면 제거하세요. 오링이 제대로 있고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요크 시스템에서는 오링이 밸브 입구의 일부입니다. 딘을 사용할 때는 호흡기의 이 부분을 확인하세요. 오링이 없으면 다이빙이 불가능하죠. 오링이 없거나 손상된 것처럼 보일 때는 강사가 교체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BCD가 반대쪽을 바라보도록 놓고 1단계를 밸브에 끼우세요. 호흡에 사용하는 주 2단계가 오른쪽에 놓이게 하고 BCD에 연결되는 저압 인플레이터 호스가 왼쪽에 놓이게 하세요. 손가락의 힘으로 돌려서 1단계를 고정하세요. 밸브를 연 후에는 탱크 압력에 의해 모든 것이 고정됩니다. 저압 호스를 BCD 인플레이터에 연결하세요. 이렇게요. SPG를 멀리 떨어지게 쥐고 탱크 밸브가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천천히 여세요. 탱크에 공기가 꽉 찼거나 적어도 다이빙에 필요한 만큼 들어있는지 확인하세요. 퍼지 버튼을 이렇게 누르세요. 이렇게 하면 공기 흐름이 멈출 겁니다. 마우스피스 안으로 숨을 내쉬세요. 숨을 내쉬기가 쉬울 겁니다. 그리고 몇 번 호흡하세요. 호흡이 쉽고 부드러울 겁니다. 호흡을 멈춘 후에 호흡기에 프리플로우가 생기거나 공기 배출이 멈추지 않거나 다른 문제가 있다면 강사에게 알리세요. 다음으로 BCD 인플레이터를 이렇게 검사하세요. SPG와 예비 공기 공급원이 물속에서 튀어나와 있거나 덜렁거리지 않도록 잘 고정하세요. SPG는 일반적으로 왼쪽 팔 아래에 오도록 하고 예비 2단계는 오른쪽 아래에 오도록 합니다. 예비 공기 공급원을 장비에 장착할 때 이 삼각형 영역에 오도록 하고 퀵 릴리즈가 가능하도록 부착하세요. 이렇게 하면 걸리적거리지 않으면서도 잘 보이고 필요시 재빨리 사용할 수 있죠. 숄더 릴리즈 버클을 다시 연결하고 허리 스트랩을 느슨하게 해두었는지 확인하세요. 1시간 이상 정도 다이빙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밸브를 잠그고 퍼지 버튼을 눌러 호흡기의 공기를 빼두세요. 이렇게 하면 공기가 새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공기를 빼두면 실수로 밸브를 닫은 채 물속에 들어가는 일이 줄어듭니다. 장비를 착용한 후 쉽게 입을 수 있고 몸에 맞게 조일 수 있는 스트랩을 모두 느슨하게 하세요. 키트가 떨어지지 않게 고정하거나 눕혀두세요. 첫 번째 제한수역 다이빙에서는 얕은 물에서 장비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물 밖에서 앉아서 또는 서서 착용합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죠. 키트 또는 익스포저 수트 착용 전에 다른 것들을 모두 준비하세요. 마스크에서 습기를 제거하고 필요하면 마스크, 핀, 스노클을 조절하세요. 앞서 배운 것처럼 스쿠버 키트는 완전히 조립되어 준비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울 때 과열되지 않도록 스쿠버 키트를 착용하기 전에 익스포저 수트를 착용하세요. 웨트 수트는 몸에 딱 맞아서 착용이 조금 번거롭죠. 착용 순서는 슈트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이와 같은 일반형은 먼저 바지부터 입고 다음으로 부츠, 후드, 그리고 재킷이 있다면 재킷 순으로 입습니다. 강사가 여러분의 수트에 맞춰 올바른 순서를 알려줄 겁니다. 드라이 수트는 일체형이며 착용 방법이 다릅니다. 이 코스에서 드라이 수트를 사용한다면 여러분의 강사가 착용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손목에 착용하는 계기를 착용할 수 있는데요. 스쿠버 키트 착용 후에 착용하는 다이버도 있습니다. 사용 여부에 따라 다음 차례는 웨이트 벨트입니다. 기준대로 오른손으로 풀 수 있도록 착용하세요. BCD의 레크레이션 다이빙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가랑이 스트랩이 있다면 스쿠버 키트 착용 후에 웨이트 벨트를 장착하세요. 벨트가 가랑이 스트랩에 묶이면 비상시 웨이트 제거가 어려워지므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앉은 채로 키트를 착용하는 게 좋지만 버디끼리 장비를 잡아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이빙 장비는 무거운 편이니 움직일 때는 올바르게 운반해야 합니다. 즉, 선체로 무릎을 굽혀서 들어올려야 하죠. 정상적인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등을 쭉 펴세요. 상체를 들어올리고 엉덩이를 살짝 내밀어서 등이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세요. 들어올리면서 숨을 내쉬세요. 등을 굽혀서 스쿠버 장비를 들어올리지 마세요. 다른 무거운 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디의 키트를 잡아줘야 한다면 여러분의 강한 쪽의 팔과 손을 탱크 아래와 맞은편으로 지지하여 균형을 맞춰주세요. 보통 체력이 좋은 다이버가 먼저 키트를 착용하는데 장비를 착용한 채로 동시에 다른 장비를 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신체적 특성 때문에 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채로 들고 서고 걷는 것 또는 이러한 작업 중 하나가 불편 및 또는 위험하다면 하지 마세요. 필요하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장비를 착용하는 방법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앉아서 또는 버디의 도움을 받아 착용할 때는 어깨에 힘을 뺀 채로 BCD를 입고 스트랩을 꽉 조이세요. 호스가 걸렸는지 확인하세요. 다음으로 모든 릴리즈와 버클을 고정하세요. 머리를 기울여서 탱크 높이를 점검하세요. 머리가 1단계에 닿으면 탱크를 좀 더 아래로 내리세요. 버디가 준비를 마치면 다이빙 전 안전 점검을 하여 장비의 작동과 위치, 각 장비 간의 연결을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장에서 다루겠습니다. 마스크를 얼굴에 딱 맞게 착용해서 밀착되게 한 다음 스트랩을 당겨줍니다. 항상 물에서 또 수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있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렇게 하면 예상하지 못한 물벼락이나 파도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수중에서도 시야를 확보하여 버디의 장비를 확인해야 할 경우와 같은 갑작스러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리 방지제가 씻겨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장갑을 낀 다음 마지막으로 입수 직전에 핀을 착용하세요. 버디끼리 교대로 몸을 잡아주고 한 번에 하나씩 핀을 착용하세요. 발에 잘 들어가도록 풀프핀은 잊지 말고 물에 적셔두세요. 가능하면 핀을 신은 채 걷지 마세요. 또 가능한 한 물과 가까운 곳에서 착용하세요. 핀을 신은 채로 걸어야 한다면 블레이드에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뒤로 걸으세요. 수영장에서 훈련할 때처럼 입수한 다음에 핀을 착용할 때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코스 진행 중에 여러분은 여러 가지 입수 기술 중 하나를 사용해서 입수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BCD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부력을 조절하세요. 몸이 물에 뜨도록 입수 전에 BCD를 부분적으로 약 3분의 1 정도 부풀리세요. 이렇게 살짝 눌러서 부풀립니다. 나중에 연습해 볼 테지만 입으로 부풀릴 수도 있습니다. 물속에서 BCD의 공기를 빼기 위해서는 호흡기로 호흡하고 배출 버튼을 들어올려서 누르세요. 이렇게 말이죠. BCD에서 공기가 빠져나오면서 몸이 가라앉을 겁니다. 코스가 진행되는 동안 중성부력을 갖춰 무중력 상태처럼 되는 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때까지 BCD로 연습해보세요. 우발적인 급상승이나 급하강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기를 조금씩 빼고 넣도록 하세요. 첫 다이빙에서는 수면에서 주로 BCD를 사용할 겁니다. 마스크를 쓴 채로 스노클이나 호흡기로 호흡하면서 양성 부력 상태로 물에 떠 있는 습관을 들이세요. 입수 전에 BCD를 부풀리고
다이빙을 마치고 올라올 때 가장 먼저 BCD에 공기를 넣으세요. 수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BCD에 공기를 넣어 즉시 부력을 확보하세요. 나중에 웨이트를 떨어뜨려 부력을 갖추는 방법도 배울 겁니다. 준비가 완료되면 강사는 스쿠버를 사용하여 물속으로 들어가도록 지시할 겁니다. 수중에서의 첫 호흡은 매우 즐겁죠. 수중호흡은 다이빙을 특별하게 해주는 독특한 경험 중에 하나니까요. 첫 호흡의 순간을 만끽하세요. 천천히 심호흡을 하되 숨을 멈추지 마세요. 첫 수중호흡의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레크레이션 표준 스쿠버 장비를 사용할 때는 말을 할 수 없으므로 수신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널리 사용되는 수신호 몇 가지를 알려드리죠. 하지만 지역별로 사용되는 수신호를 배워도 되고 만약을 대비해 버디와 함께 만들어내도 됩니다. 좋습니까? 또는 좋습니다. 정지, 상승 또는 다이빙 종료.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보트. 귀의 압력 평형이 안 됩니다. 여기로 오십시오. 나를 보세요. 버디와 같이 다니세요. 손을 잡으세요. 따라갈 테니 앞장서세요. 아래로 또는 하강하세요. 공기가 부족해요. 공기가 없어요. 공기를 나눠주세요. 진정하고 침착하세요. 호흡하세요. 공기가 얼마나 있습니까? 위험합니다. 다이빙 방향을 돌리세요. 춥습니다. 수면에서는 보트나 해안에서도 잘 보이도록 큰 수신호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좋습니까? 또는 좋습니다입니다. 한쪽 손만 쓸 수 있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힘듭니다. 또는 도와주세요입니다. 강사가 훈련에 사용되는 수신호를 추가로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일어난 일의 전후 사정에 따라 수신호를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다이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맞춰보세요. 뒤쪽의 다이버가 앞에선 버디를 따라가는데 문제가 있음을 알아차렸어야 합니다. 정지와 문제가 있습니다 수신호를 사용했죠. 버디는 정지, 호흡하세요 및 진정하세요라고 대답했군요. 즉, 침착하고 호흡을 가다듬으라는 것이죠. 다이버는 조금만 쉬게 해달라는 수신호를 사용했습니다. 조금만은 공식 수신호는 아니지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게 바로 다이버 간의 일반적인 의사소통입니다. 호흡기가 입에서 빠져 물이 찼을 때 물을 빼내고 호흡을 다시 하는 방법 두 가지를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어내기법입니다. 폐 안에 공기가 있다면 마우스피스를 다시 입에 넣고 숨을 불어내세요. 이렇게 하면 물이 밀려 나옵니다. 머리를 상대적으로 똑바로 하여 배출 밸브가 가장 아래쪽에 놓이게 합니다. 물론 숨을 들이쉬기 전에 내쉬어야 합니다. 내뱉을 공기가 부족하다면 퍼지법을 사용하세요. 이 단계를 다시 입에 물고 마우스피스에 혀를 갖다 대서 막은 뒤 화면에 나온 것처럼 잠깐 퍼지 버튼을 누르세요. 이렇게 하면 물이 밀려 나옵니다. 마우스피스를 막으면 물이 안으로 뿜어들어와서 기침을 유발하는 것을 예방해 줍니다.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 절대 호흡을 중단해서는 안 되므로 호흡기가 입에서 빠지면 천천히 지속해서 버블을 만들어서 불어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기도가 열린 채로 계속 아 소리를 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이 빠지면 조심스레 첫 호흡을 들이마십니다. 물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천천히 조심해서 들이쉬세요. 2단계가 입에서 빠질 때는 당신의 위치에 따라서 앞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어깨 뒤쪽으로 떨어져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화면에서처럼 2단계가 상대적으로 위에 있을 때 팔 휘두르기 법으로 찾으려면 오른쪽 어깨를 낮추세요. 탱크를 따라서 뒤쪽으로 오른쪽 팔을 뻗은 다음 화면에서처럼 바깥쪽으로 팔을 돌려서 호스를 찾으세요. 호스를 따라 2단계를 잡아서 다시 입에 물고 물을 빼세요. 뒤로 넘겨찾기법 사용 시에는 1단계가 있는 뒤쪽으로 팔을 뻗어 호스 부착 부위를 찾은 뒤 호스를 따라가세요. 왼손으로 탱크를 위쪽과 오른쪽으로 들어 올리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입에서 호흡기가 입에서 빠지면 버블을 만들어내세요. 수영 중에는 빠진 호흡기가 대체로 앞쪽에 매달리므로 찾아내기 쉽죠. 하지만 2단계를 다시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찾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예비 공기 공급원으로 교체한 다음 버디에게 도움을 받으세요. 마스크에 물이 흘러들어가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빼내기는 쉽습니다. 마스크 위를 붙잡은 다음 코를 통해서 천천히 지속해서 숨을 내쉬면서 위쪽을 쳐다보세요. 내쉬는 숨 때문에 물이 마스크의 하단 끝을 통해서 밀려나오게 됩니다. 코에 조금이라도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위쪽을 쳐다보기 전에 숨을 내쉬면서 시작하세요. 물빼기용 퍼지 밸브가 달린 마스크도 있습니다. 이러한 마스크를 사용한다면 마스크를 얼굴에 단단히 고정하고 숨을 내쉬면서 아래를 보세요. 물이 밸브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화제를 바꿔보죠. 만약 일상적으로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지만 없어도 잘 보인다면 다이빙 훈련 중에는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강사에게 말해서 마스크 물빼기를 배우는 중에 콘택트 렌즈를 분실하지 않도록 눈을 감고 있으세요. 항상 SPG를 사용하여 공기 공급을 관리하세요. 공기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습관을 잘 들여놓으면 공기 부족 상황을 피할 수 있죠. 즉, 꼭 익숙해야 할 중요한 습관입니다. 가득 충전된 탱크에서는 SPG의 수치가 탱크의 작동 압력에 가깝게 나타납니다. 공기가 줄어드는 속도에 주의하세요. 더 많이 움직이고 더 깊은 곳으로 다이빙할수록 공기가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경험이 쌓이면 공기 사용량에 대한 감이 잡히죠. 또 경험이 쌓일수록 릴렉스하면 공기를 덜 사용하고 부력 조절이 능숙해지며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남은 압력이 50바 또는 500psi일 때 알려주는 경고 구간에 주의하세요. 컴퓨터에 SPG가 포함되어 있다면 화면이 깜빡이거나 다른 유형의 경고를 해줄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리저브 압력입니다. 출수 후에도 최소 이 정도의 압력이 남도록 다이빙을 계획하고 실행하세요. 훈련 중에는 50바 또는 500psi에 가까워질 때 여러분의 강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강사는 다른 경고 압력에서 알려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코스 중에는 남은 공기 공급에 따라 다이빙 방향을 돌리도록, 즉 보트나 해안으로 돌아가도록 배울 겁니다. 앞에서 압력 평형에 대해 배웠습니다. 압착을 피하려면 하강하면서 압력 평형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부드럽게 자주 매 1m 또는 수피트마다 압력 평형을 수행하세요. 코를 통해 마스크에 숨을 불어넣어 압력을 평형화 마스크에 압력 평형을 하세요. 천천히 하강하고 인내심을 가지세요. 압력 평형을 길고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귀에 손상이 가서 청력 손실의 원인이 됩니다. 압력 평형이 어려울 때는 하강을 멈추세요. 버디와 강사에게 신호를 보내세요. 약간 상승한 다음 반복하세요. 압력 평형이 끝나면 더 천천히 하강하고 더 자주 압력 평형을 하세요. 압력 평형이 불가능하다면 절대로 하강을 계속하지 마세요. 다이빙 킥 중에서는 플러터 킥이 가장 일반적인데요. 힘들이지 않고 하려면 중성 부력을 갖추고 수평 자세를 유지하면서 허벅지에서부터 킥을 하세요. 양팔은 옆구리나 몸 가까이에 두고요. 이렇게 말이죠. 무릎을 너무 많이 구부리지 말고 천천히 길게 하세요. 섬세한 생물들이 다치지 않도록 바닥에서 훨씬 떨어져 머무르세요. 여러분이 선호하는 또는 특정한 필요성에 맞춰서 다른 킥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프로그킥입니다. 경험 많은 다이버들은 대체로 플러터킥 대신 이 킥을 사용하죠. 공기 관리를 올바르게 하면 공기 공급과 관련된 응급사태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이버로서 만일에 대비해 문제 해결 방법을 알아둬야겠죠. 공기가 고갈되었을 때는 가능하다면 예비공기 공급원을 사용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버디가 제공합니다. 공기가 고갈입니다 및 공기를 나눠주세요 신호를 보내세요. 그러면 버디는 예비 2단계를 제공하여 응답하겠죠. 하지만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직접 확보해도 됩니다. 예비 인플레이터 레귤레이터를 사용하는 버디는 그것으로 교체한 다음 입에 물고 있던 주 호흡기를 건네줄 겁니다. 어느 쪽이든 예비 호흡기를 확보하고 물을 뺀 다음 호흡을 시작하세요. 화면에 나온 대로 오른쪽 팔뚝을 서로 붙잡으세요. 이렇게 하면 서로 가까이 있는 상태로 왼팔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상승하면서 BCD의 공기를 빼면서 부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잠시 안정을 취한 다음 수면까지 안전 속도로 상승하세요. 버디와 함께 안전 속도로 상승하는 것을 배워볼까요? 버디에게 상승 신호를 보내세요. 위로 수영하면서 상승을 시작하세요. BCD에 공기를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화면에서처럼 위를 바라보고 위로 손을 뻗어서 천천히 상승하세요. 버디와 떨어지지 말고 정기적으로 머리 위를 확인하세요. 정상적으로 호흡하되 숨을 멈추지 마세요. 천천히 상승하세요. 너무 빠르면 컴퓨터가 경고해 줄 겁니다. 팽창하는 공기에 대해 배웠던 내용을 기억하세요? 상승하면서 BCD 속의 공기가 팽창하므로 부력이 과해지지 않도록 공기 일부를 배출해야 하죠. 이렇게 조금씩 정기적으로 배출하세요. 첫 번째 제한수역 다이빙 중에는 강사가 대신 해줄 수도 있습니다. 수면에 도달하면 BCD에 공기를 넣으면서 호흡기로 계속 호흡하세요. 편안하게 물 위에 뜨게 되면 호흡기를 스노클로 교체해도 됩니다. 강조하지만 수면에 있는 동안 마스크를 벗지 않고 스노클이나 호흡기를 계속 입에 물고 있는 습관을 들이세요. 응급사태로 물 위에 떠야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웨이트를 떨어뜨리기입니다. 특히 탱크에 공기가 얼마 없거나 BCD에 문제가 있을 때 유용하죠. 수면에서는 주저하지 말고 웨이트를 떨어뜨리세요. 웨이트를 다 떨어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물에 뜰 정도면 충분합니다. 수중에서 웨이트를 떨어뜨리면 상승 속도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지므로 어떤 방법으로도 수면에 도달할 수 없을 때만 떨어뜨리도록 하세요. 강사와 함께 연습할 때는 먼저 아래쪽에 아무도 없도록 하세요. 호흡기로 호흡하고 BCD에 공기를 빼내서 BCD 문제 상황을 연출하세요. 가라앉지 않으려면 킥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웨이트를 퀵 릴리즈를 사용하여 완전하게 제거한 다음 떨어뜨리세요. 이제 제대로 뜰 것입니다. 공기고갈 응급사태로 수면에 올라왔거나 통제할 수 없는 인플레이터 연결을 분리했다면 BCD 저압 인플레이터를 사용하지 못할 텐데요. 이럴 때는 입으로 공기를 불어넣어야 하죠. 수면에서 왼손으로 BCD 인플레이터 또는 디플레이터를 쥐세요. 보통 BCD에 공기를 빼는 버튼을 누르면서 입술에 갖다 대고 숨을 불어넣으세요. 화면에 나온 것처럼 마우스피스를 입에서 빼고 호흡하면서 위로 킥을 하고 물로 들어갈 때 BCD에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숨을 불어넣으세요. 양성 부력을 갖춰질 때까지 반복하세요. 숨을 불어넣지 않을 때는 디플레이터 버튼을 놓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BCD에서 공기가 빠져버리겠죠. 출수 방법은 환경이나 자신의 신체적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몇 가지 기술을 배우고 연습해 볼 겁니다. 다음 가이드라인은 대부분의 출수에 적용됩니다. 첫째, 스노클로 교환하기 전에 양성 부력을 갖추세요. 둘째, 적절하다면 기술을 하기 위해 출수 전에 핀을 벗으세요. 이렇게 하면 핀을 신은 채 걷지 않아도 되죠. 셋째, 보트로 올라올 때까지는 마스크를 쓴 채 스노클이나 호흡기로 호흡하거나 서 있기 충분할 정도로 얕고 잔잔한 물속에 있으세요. 핀을 벗지 않은 상태로 출수를 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앉거나 버디의 도움을 받아 핀을 벗으세요. 앉은 채로 장비를 벗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쉽지만
선체로 버디와 서로 도와가며 할 수도 있죠. 적절한 들기 기술을 사용하고 보트 위에서는 장비가 떨어지지 않게 잘 고정해 두세요. 장비를 분리할 준비가 되면 먼저 탱크 밸브를 잠그세요. 퍼진을 눌러서 호흡기의 공기를 뺀 다음 BCD 인플레이터로 연결된 저압 호스를 분리하세요. 1단계를 분리하고 먼지마개를 끼워 넣습니다. 웨이트 시스템에서 웨이트를 꺼내고 BCD 버클과 스트랩을 모두 끼워두세요. 탱크 밴드를 푼 다음 BCD를 탱크에서 분리하세요. 탱크는 다시 고정해두세요. 해안에서는 눕혀두면 됩니다. 앞에서 배운 것처럼 모든 장비를 세척하세요.